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거제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까지 앙치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141페이지 어안번호 324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거제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거제 시니어 클럽을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니어 클럽의 주요 위탁 사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교육, 훈련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위탁 시설은 거제 중앙로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1층 내 290제곱미터이며 연간 운영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으로 직원은 6명을 두게 됩니다. 참고로 이음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70%이며 9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설치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우리마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5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신규 수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어안번호 324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거제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 시니어 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거제 시니어 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지금 시니어 클럽 사무실을 네. 우리 도시재생 복합기능이음센터로 옮겨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 클럽은 당초에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가 제반 기반 시설이 없어서 사무만 위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이음센터에 우리 각종 우리 시간 내 일자리 기관을 다 이제 모집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일자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일정을 확보를 해서 이제는 법인에서 사무실을 안 갖춰도 구비 요건만 되면 저희가 공개 모집할 때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게 되고 이제 건물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무실에서 그 업무는 언제부터 보게 되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정률이 그 도시재생과 70%인데 9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식기 비품이라든지 저희가 또 2주 때 확보를 해서 실제 운영은 거기서 저희가 위탁 기간도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2025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새 수행 기간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위탁 사업비도 약간 그 뭐 줄어들거나 그렇게 있겠네요. 사무실 공간을 예, 그건 말- 비품부의 말을- 예,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이건 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의 비품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갖추게 되고 운영성 연간 사업비는 이제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3억 3천만 원 그대로 가지고 직원들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 일자리 지원기간 그제 시니어 클럽 민간이 딱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 설명 검토 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통영 화장장 그 공동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민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새로 거제시에 건립을 하자라고 했었고 애초에 우리 시장님도 건립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예, 공약 사업으로 예. 건립적으로 가고 거의 설계까지도 하고 이제 뭐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급선회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또 통영시하고 공동 협약 맺자고 그렇게 협약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언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뭐 민주당 의원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그때 우리 2월 임시회 때도 말씀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형 공약 사업이었던 거를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공사비를 책정을 실제 해보니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또 이제 인근 지자체와의 어떤 공동상 이런 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선회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활하게 조진이 안 되면 또 저희가 시립화장장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예 뭐 중지가 된 거는 아니다라고 저번에 지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임시회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 협약사안이 너무 조금 미비하다, 조금 구체적으로 두리둥실하다. 예,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금 빈약하게 좀 준비를 해온 거 아니냐라고 그때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심사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조금 해서 또 이게 저희 시만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영시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사전 나눠드린 자료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전 행정적으로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 우리 변경이 조금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변경된 사안이 없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안도 벌어질 수 있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네. 어쨌든 과장님 좀 설명을 좀 아, 해주십시오. 예.
당초 이제 협약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99억 2,600만 원으로 일시 분담금을 지급을 하고 30년간 사용하는 거로 했는데 혹시나 이게 뭐 양 시군 간의 어떤 행정 간의 신뢰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을 하지만은 그리 해도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어느 시군이 한쪽에서 어떤 또 사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소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일시 분담금으로 우리가 99억 2,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문화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령시와 협의를 해서 99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중간에 만약에 뭐 10년이 있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5년이 있다가 10년이 있다 어떤 상황이 바뀌고 우리 그제시에 또 여건이 바뀌어서 무효화가 발생을 하는 또 아니면 통령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무효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30년을 가지고 99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 계산을 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그 정산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 조항을 하나 통령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 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이거 협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자동 연장한다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일시 분담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그거는 추가 부담 없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은 했지만 의원님들은 그거는 명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좋은 의견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통령과 협의를 해서 추가 부담금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관에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신다 하면 저희가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을 넣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통령시와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협약 체결을 실제 할 때는 조금 더 뭐 완벽한 최대한 완벽한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연간 운영 비용도 예. n분의 1로 예, 2분의 1로 2분의 1로 이렇게 할 거죠. 그게 예, 예. 인건비, 운영비, 유지 보수비, 사용자 수익 등 예. 이걸 가지고 예.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이면 예. 반반씩 이렇게 예, 내는 예. 걸로 이렇게 예, 예.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영시 조례에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통영시하고 공동 사용했을 때 예. 그제 시민이 1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면 예, 예. 실질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하는 50만 원 그리고 거제 시민이 부담하는 30만 원에서 20만 원에가 7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통영시 우리 그쪽에 장례 조례에 이렇게 보면 그 수입의 15%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협약서에 의한 일련의 공통경비 안에 그 지금 이 15%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쪽 옆에 주민들은 어쨌든 앞전에 이렇게 봤던 네. 그 비용을 뭐 통영시를 항해서 하든 우리 거제시를 항하든 어쨌든 그 금액만큼은 내놔라라고 할 건데 예. 그 비용이 혹시 요 연간 운영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우리 연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수익과 지출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반반으로 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약 4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023년에 그 마을 인근 그 인센티브로 나간 금액이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시 조례 여가에서 이제 수입액의 15%를 인근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금 80만 원씩 해서 1,000명을 보면 8억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게 협약이 잘 돼서 만약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10만 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이 이제 빠지게 되면 그분들의 수익이 이제 수익금 받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마 통정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조례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10년간 15%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천만 원,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출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쭉 가는 금액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 하시든지 연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올해 있기 9천만 원을 N을 2분의 1을 우리가 해서 4억, 예, 12였기 때문에 4억에서 한 5억 사이에 예, 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거다. 예, 그럼 뭐 그렇게 물가 상승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놔야 근데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도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어쨌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거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어쩔 수가 2분의 없다. 1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거 인건말 인센티브로 뭐 턱없이 올해까지 1억 주던 거를 뭐 2억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통영시민도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만 이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통영시와 거제시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영도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거제시와 공동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터무니없이 뭐 지원을 많이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같은 행정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이 예,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뭐 날짜로 딱딱 정해갖고 뭐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뭐 한 30명 넘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영시나 거제시나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 하장장이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딱 한도가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거제 시민의 불이익을 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하장장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영과 이 공동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그런 좀 준비를 뭐 아예 막 우리 이제 이거 했으니까 끝이다 이리 하지 마시고 아까 사고 지석에 있는 분들이 통장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뭐 제가 이름도 이야기하고 저는 뭐 거제시에 하장장을 건립하는 게 찬성이다. 그래 했는데 그분들도 찬성이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에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사등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한 91% 정도는 거제시에 하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우리 거제시의 어디인가는 한번 좀 준비는 좀 해야 된다. 그리 생각 우리 초교육 사회로 이렇게 감으로써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저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상하 수도가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전국 쪽에는 뭐 수목장 자연묘가 없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을 발전 기금이 안 들어오니까 수목장을 좀 만들어 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목장도 만들라라고 하면 어쨌든 상하수도가 하고 협약을 좀 해서 전국 쪽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좀 해제하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이 발전 방향을 좀 같이 의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꼭 하장장뿐만 아니라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왕 뭐 이렇게까지 뭐 했다라고 하면 고마 우리 통영시에 10만 원 지원하는 그것도 우리 거제시가 연간 청구 정도 되면 1억 정도거든요. 그거 무상으로 우리가 하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사망자가 늘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의 어떤 지금 뭐 공동 사용을 하지만 또 우리 시 하장장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는 그 말은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또 그 대신에 이제 노령 인구도 늘어나는데 또 전체 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사망자 수는 또 크게 막 급격하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공동 사용이 만약에 협약이 잘 된다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충해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자연 매장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사실 수목장을 많이 원하고 저희들도 예. 이제 공설의 수목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법을 찾아보니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또 수목장조차도 안 되는 하장장뿐만이 아니라 수목장도 지금 그 상태는 건립이 안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상하수 특과에도 한번 이제 상하수도 해제하는 부분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도 한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조금 면밀히 뭐 전체 해제를 못하더라도 뭐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예,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잊지 않고 조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안하신 하장비를 만약에 이제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 통영시민도 10만 원, 저희도 10만 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8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30만 원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명 잡으면 5억이 이제 시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10만 원 되면 1년에 1억이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는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원 조례도 사실은 이게 협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하장장 지원 조례도 조례를 또 폐지를 바꿔야 돼. 예.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견을 또 의원님들도 의견을 조금 모아주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이 당장은 안 되더라 해도 만약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통영시와도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서로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통영시민은 1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 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예. 또 통영시도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나 우리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예. 한데 우리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출생하는 사람 애기한테도 우리가 출생 장려지원금을 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예. 뭐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리 생각.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서 그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하고 우리 거제시가 연간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영이 12명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통영이 통영이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우리보다 인구는 인구가 거의 10만 명 절반인데. 작은데, 예, 10만 명 정도 작은데 네네. 그리고 저희는 또 간의 이용이 많고 조금 있고 아, 이래서 외가 많습니까? 그래, 꼭 통영으로 많지는 가는 게 않은데, 아니고. 고성 진주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1년간 그 사용료로는 12명이 통영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보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공동 사용하게 되면 일단 우리 시민들은 30만 원 부담하던 걸 10만 원만 내게 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통영 화장장을 쓰는 경우만 그런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관내로 가면 요금을 그대로 그대로 내야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하장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하장장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 하장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 이제 아는 통영 하장장은 공동 사용 후 관내자로 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뭐 시에 하장장이 없다 뿐이지 시에 네네. 하장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장장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해서 타 그게 가는 거는 우리 시 하장장 10만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는 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님께서 10만 원 부분도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통영 화장장 이용했을 때 10만 원만 줄 것인지 만약에 거기 아니 받아들이신다면 아니면 통영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다 관내 우리가 관내로, 고성 관외로, 진주 갔을 예. 때도 지금처럼 1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줄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쨌든 통영 화장장 가는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고성이나 부산 가는 거는 지금은 다 하고 있지. 지금은 아, 50만 지금은 원 다 범위- 하고 예, 있네. 예.
통영 가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 이제 시민이 30만 원 내는 걸 자부담. 10만 원 내게 되는데 예, 예. 아까 이제 안석봉 의원님께서는 출생했을 때 출생장려금도 주니 그것도 1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안을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만 그러면 통영 화장장 이용했을 때 10만 원만 지원을 할 것인지 다른 아니면 지역으로. 지금처럼 고성이나 진주 갔을 때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할 지원할 것인지 그 것인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안 해주셔서 만약에 검토한다면 저는 똑같이 우리 거제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1억 정도 되는데 뭐 예, 굳이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가 충분히 뭐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저는 좀 어찌 보면 예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뭐 우리 시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예산이면 저는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지 않는 아마 그런 아마 복지 제도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 그러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과장님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이게 30년 계약 기간을 30년 동안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이게 이제 협약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용 기간만큼 정산을 해서 정산하는 걸로. 일단 정산하는 걸로 일단은 그 장치를 마련하셨고 네, 이거는 이제 협의만 한 거고 의회에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네네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꼭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영시와 거제시의 추모 공원으로 하는 거는 화장장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명칭을 그렇게 쓰는 거는 왜냐면 시설물 자체의 소유자가 통영시이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그렇게까지 쓰는 거는 어디에도 설레는 없고 저희가 생각해서도 조금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뭐 만드실 거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도 조금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규정이 이건 뭐 의회 뭐 심의 사항은 아니겠으나 안이 잡히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안이 잡히면 좀 같이 공유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소환이 좋겠습니다. 나오면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드려서 또 좋은 의견을 더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심이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간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너무 강력한 의지가 이 자료들에 보여서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화장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시민들 의견을 좀 제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 화장장 건립을 24%는 또 동의를 하셨어요. 이 수치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거의 90% 넘어 나와야 된다고 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들 이런 데서 그냥 서류 갖다 놓고 이렇게 체킹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동사용 역수로 높은 동의율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 화장장 동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앞서 나온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사실 공동사용으로 뭔가 이렇게 또 뭐 가결이 되면 30년 동안은 우리 거제시에는 이제 화장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사용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정이 나면 이 24%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원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 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강력하게 화장장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단 말입니다. 제 좀 가치가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조금 사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24%에 대한 의견들도 집행부가 계속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저도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희 집에 뭐가 생기면 저는 이제 집이 진주니까 진주 쪽으로 아마 화장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저 통영이 10만 원이니까 통영으로 만약에 체결되고 1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통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고성이나 부산, 진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처럼 통영으로 좀 있어서 이게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 화장장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니다 공동사용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우리 시민들 혜택을 주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양시 공동사용 협약 주요 사항이라고 거제 시민 혜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제 시민하고 동등하게 통영 시민하고 저희가 10만 원 똑같이 내는 게 저희 시의 혜택입니까? 전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예를 들면 차라리 우리가 10만 원을 안 내면 그게 혜택이 되는 거지. 저희는 사실 이게 통영에서 이 시설물이 통영 거라고 통영 거제도 같이 이름도 안 써준다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네. 집행부가 그런 걸 좀 더 우리 걸로 챙겨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혜택인 거지. 지금 이거는 거제시 혜택은이라고 말을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제시에 작은 기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3기, 4기가 아니라 한 1, 2기도 해도 그래도 뭐 1기 정도로 예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작은 기수의 화장장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 나가는데 저도 좀 그 바람을 좀 드리고 해. 아무튼 좀 이 협약서 체결 갖고 있던 아쉬움을 제가 좀 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정민희 의원님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노인장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실 오늘 아침에 본의 아니게 우리 4등 각 면별로 뭐 회장님들이 오셔갖고 그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했는데 그래도 여기 저기 수름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거쳤네. 또 그 동의율도 76%고 또 24%고 또 화장장에 대한 공동 동의율도 76%기는 해요. 그런데 뭐 앞에 전부 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공동 뭐 그 나중에 거수를 하겠지만은 공동 사용 뭐 협력 체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는 공동 화장장을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아침에처럼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10만 원에 대한 게 뭐 1년에 1000명을 잡으면은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태어나서 마지막 부모님이든 가족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뭐 좋은 조건 충분히 했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는 스스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서 10만 원까지 부담하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하고 공동 그 사용 협약 체결서나 이 안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는 통영하고 우리가 또 권역별 화장장을 건립하면은 교부세에 특별 그 혜택도 있더라고요. 뭐 10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동안에도 고생하셨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4등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반대가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럼 이게 오늘 동의안에 뭐 가결됐다고 가정한다면 예. 이 동의안 그 공동사용 협약 시효는
위원은 언제부터 하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협약만 가결이 되면 조금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되고 나면 통영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는 저희 이게 끝나야 사실은 통영에서 네. 예, 조례 입법 예고까지는 다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임시회 때 사실 올리려고 했다가 저희 안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통영에서도 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임시 6월에 정리회 때 통영시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저희들 그러면 이추 때 이제 예산도 일시 분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까지 해야 된다. 하고 그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인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인들 잘 보내드리라고 부적은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도 부담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 의원님, 반대. 죄송합니다. 한은진 의원님, 예. 반대 토론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왜 마음이 바뀌었노? 예, 한은지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그 수고 많으셨고 공동사용에 대한 그 협약 체련 사항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아까 76%가 뭐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마 공동사용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이제 먼 미래 지금 우리 박종 시장도 뭐 100년 거제를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빠르게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장장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동사용보다는 우리 거제시에 작은 기수로나마 하장장을 짓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명 의원님 찬성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노인장애인과 가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24%의 동의율이 있기는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 그 하장장을 세운다 했으면 과연 이렇게 24%의 동의율이 났는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사등 주민들이 그 울부짖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통령의 뭐 하여튼 공동사용의 협약 체결 내용들도 굉장히 타당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점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사용에 찬성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모공원 공설 하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은 7명 중 찬석 5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의회 권고사항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연수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용기간 경과 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해 주시고 체결 사항은 거제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차 정리회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입니다. 147페이지 어안번호 325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 추진하고자 3자녀에서 2 이상의 자녀로 지난해 말에 개정을 하였으나 양육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서 의견이 다름이 있어서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녀의 나이를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는 의안 335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 변경 안 제2조 제1호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조항 삭제 안 제6호 제3호입니다. 6조 제3호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1 출산장려 시책 지원 산후조리비 일부 지원 부분 삭제와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8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축에서는 미천부 사유수를 첨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2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를 2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1년의 전입기간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 2개간 날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150페이지와 151페이지입니다. 별표 1 개정안을 현행에서 출산육아용품, 그 다음에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 인센티브 지급 소관부서를 기획이산실에서 가족정책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153페이지 비용축에서 미천부 사유서, 154페이지 성별 영향평가 보고서, 155페이지 상위 및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5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중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 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7조 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우리 출산 장려 시책 지원 별표 1이 지금 산후조리비 30만 원 지원을 삭제한 거는 우리 건강정책과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 건강정책에서 이제 협조 요청 온 게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해당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조항을 좀 수정하자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예, 예.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이 조례를 이제 건강정책과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향후에 그런 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넣기에는 좀 저쪽에서는 어쨌든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근데 그게 너무 산후조리비라는 이 지원 조례가 별도라서 하시군 사례를 보면은 한 조례에서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기관에서 어떤 현지 여건에 맞춰서 정책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조례할 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18세 자녀가 1명 이상이니까 1명은 18세 미만이어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1명은 뭐 넘든 상관없는 거네요. 이 조례가 이제 어떤 이제 법령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이제 법령부터 정리가 되면서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녀가 2명이면 성인이면 그렇죠.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그 중구난방적으로 할인 그러니까. 정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좀 통일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은 출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는 아기가 2명 이상인데 1명은 대학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은 분명히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형태를 보면은 대학을 가더라도 성인이지만은 자기가 직접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직업 활동을 하지 활동을 안 못하니까 하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성인은 되었지만은 작은 애기는 키우니까 그럼 이런 개념에서는 할인을 유지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이제 체육 탁구장 시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좀 혼선이 있으니까 그럴 것 조례를 같네요. 준비해서 일관되게 적용하자 이렇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이게 됩니다. 둘 이상이면 지금 우리 기존 조례는 자녀가 뭐 입양이든 출산이든 2명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2명 이상이 우리가 이 자녀의 연령대를 그러면 그러니까 다 애들이 커서 출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이걸 그냥 자녀로 봐야 되는 건지. 최소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민등록주소를 같이 둬야 그 세대를 같이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명인데 최소한 1명은 18세 이하가 네,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네, 네. 1명은 그 나이 제한 없습니까? 나이 제한을 두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주소는 같이 둬야 되고 출가를 하면 이미 가족이 범위를 그러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출가를 안 하면 되거든요. 아예 그냥 주민등록상 분리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경우는 이것도 참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가설적인 예인데 뭐 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혼 후 재결합하는 별도의 부부의 자녀들의 경우에 아주 특이한 사례로 이해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끊임없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제시의 주소를 두면 예,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쉽게 예를 들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네,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뭐 18세 한 명 있고 네. 28세 있으면 이거는 다 자녀입니까? 다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봐봐. 출가를 하면은 이미 그 출가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보기가 힘든 거죠. 동일 세대로. 아니요, 헷갈려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요, 임미숙 의원님 발언 하시고. 일단은 저는 이해를 했건데 그다음에 별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별표에 보면 이게 제가 조금 이게 별표가 뭐냐면 조례 제6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예, 조례 제6조에 우리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인데 일단 현행은 151페이지 현행에 이제 산후조리비가 이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빼서 개정안에 보면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는 거의 뭐 한 10가지의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호가 삭제되고 한 9가지? 8가지네요. 1호하고 8호가 삭제되고 8가지의 조례가 지원 대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들 것도 여기 좀 추가를 해서 이왕 별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농산물 지원은 있고 그다음에 유공기업체 지원금 지원이나 신혼부부, 미혼모, 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이런 내용들은 여기 또 별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정비할 때 좀 이걸 나중에 좀 지원 내용을 여기 조례대로 별표에 담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앞에 의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8세면 우리가 이제 지급 기준으로 봐서는 한 명이고, 그러면 19세도 그러면 다자녀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명이니까 18세, 19세 만약에 자녀가 있다. 네, 네. 그러면 그게 다 자녀입니까? 지금 봐야 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18세 이하고 예, 한 예, 명은 예. 19세 그러니까요. 를 초과했다. 예, 예, 그런 예.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을 받아야죠. 다자녀. 예. 아니 그러면 지급은 지금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19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 예. 말씀드린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지원은 한 명만 해당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15세가 있다. 네, 그리고 네. 18세가 있으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다자녀다. 뭐 네. 밑에 뭐 3살이 있고 5명이 있어도 그거는 다자녀인데 지원이 우리가 그게 다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9세가 되고 뭐 20세가 되고 이리 있어도 3명이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자녀라고 그지에 지원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인구증 증가 지원조례에 관한 거를 빌려가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감면 사항을 보면은 19세를 초과해도 다자녀 가정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별도의 현금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예, 예. 사용료가 얼마인데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제 아이가 18세고 네, 네, 네. 17세예요. 17세를 서울에 있는 이제 학교를 보냈다. 그러면은 주소가 한 명은 서울에 가 있고 지금 우리 18명은 여기 있어요. 한 명.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원 대상자는 한 명이다. 그지? 다 자녀지만 그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친척집으로 주소가 되어버리면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가는 또 안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출가는 안 했지만은 주소지는 또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예, 제가 볼 때는 지원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게 네, 맞다고 네, 해요. 네. 주소지가 다른데도 주소지가 서울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늘 주소지는 여기에 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출생은 했지만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원의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가 정의를 보면은 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이 되는 거는 이제 주민등록 주소 개념을 두는데 그렇죠. 학업이나 여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소를 달리했을 경우에 이 양육하는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 한 번 더. 근데 이제 해볼까? 이게 예. 이제 최종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합니다. 지역은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모님 세대가 예를 들어 거제에 있고 뭐 자녀 한 분이 딴 동네에 계신다면은 거제에 둔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 감면을 적용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역이 제한될 걸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그래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고 별도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 동의안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건 조금 예,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 그 전가 지원 조례 중에서 다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은 첫째 아이가 19세 미만 18세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서 세 자녀나 다자녀를 가지신 부모님을 만나면은 너무나 억울한 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뭔 문제가 있냐면은 큰애가 19세가 돼가지고 대학을 가면은 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원받아야 하는 순간에 큰 아이가 19세가 됐다는, 그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거제시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마침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둘 이상의 가정에 19세 미만 아이가 한 명 이상 이거를 내 적어도 대학생 23살 이 정도로 잡아야 이 밑에 아이들이 나이가 차이가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아이가 19세로 올라갔는데 밑에 아이들은 그 초등학생도 있고 너뚱이는 중학생도 있고 이랬는데 혜택을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 보더라. 그 법을 좀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국회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는 했어요. 이 그 다문화 지원 조례가 잘못됐다. 큰아이가 19세 이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실컷 세 명 놓고 결정적일 때 대학교 갈 때 밑에 아이들이 어떤 혜택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오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수정이 안 되면은 우리 거제시는 적어도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 조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 하는 것보다 23세 자녀로 우리가 폭을 넓히는 것도 또 위에서 못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10번 넘게 들었어요. 저도 공감하고. 정명희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19세 미만이나 18세 이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시군조례도 마찬가지고 근간이 되는 민법도 역시 이 지금 나이의 성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이제 쉽게 말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성인의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예를 들면은 24세 넘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상위기관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뭐 적용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원칙과 그 갈래 간섭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다둥이라고 혜택을 보겠다라 물론 혜택을 보려고 나온 분도 있고 안 보려고 그냥 좋아서 나온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다자녀의 혜택이 결정적일 때 끊긴다는 거예요. 그 한번 주의 한번 봐보세요. 첫째가 대학 가고 나면은 밑에 둘째, 셋째들이 다문화의 그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애가 19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법의 마이너스예요. 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위법이나 뭐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말씀 잘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만 있으면은 나머지 자녀가 20세든 24세든 5세든 간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한다는 내용인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녀의 법은 그렇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자녀의 법은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위법이 수용할 수밖에 잘못됐으니까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그거를 건의를 할 필요가 공무원이 법령을 초과해서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건의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계속 하시고 논의해보고 어떤 접점이 나온다면은 의원님께 아니 보고 드리고. 이론하고 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돼 있는 거하고 너무 괴리 차이가 크다는 게 이게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시고 네. 그 뭐 하여튼 건의를 할 수 있는 데는 하시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주소가 그제로 안 되어 있었을 때 그 경우 뭐 대학생이 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별표 1에서 지금 개정안은 산후 조립비 30만 원은 이제 개정안에서 별표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뺀 거죠. 이거는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별도로 예, 진행이 지금 되기 때문에 예, 좀 있으면 이제 예, 맞습니다. 다룰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표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네네.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아마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별표에서 빠진 것 같는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례가 별도 없이 여기 별표에서 빠졌다면 조금 이리저리 정리를 해놓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여기 있는 것만 하고 실제로 부서에서 하는 거지 여기 없는 거를 우리가 잠시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었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실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330 건강정책과 소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의 협의를 득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에서 제7조 중 주요한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호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1항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제1호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2호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제1호부터 제10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 기준 및 내용 등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산모 1인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단 사용처는 관내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생필품 구입처, 단 대형마트는 제외로 한다. 제2항, 제1항, 제2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와 제1항, 제1호 산후조리비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조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출산 산모 791명 중 30%에 해당하는 240명을 추정하였으며 예산은 1억 2천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의안번호 330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 의견 중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쪽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 원이며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앞서 과장님. 네. 왜 우리 조례안 심사는 축조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축약을 해서 제안 설명하셨는데 다음에는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이전에 인구 증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걸 해 왔는데 그죠? 이걸 네. 별도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3조의 지원 대상의 제1항 2호, 제2호에 출생아가 시에 출생 등록 일단 된 게 우선 전제 조건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출생아 출생 기준을 6개월 이전부터라 하면 네. 출생아가 3월 1일에 태어났으면 거슬러 앞에 6개월 이전에 살고 있었어요. 시에다가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네네. 뜻이죠. 예.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6개월 뒤에 어쨌든 이제 출생이 되는 경우다 그죠? 이제 만약에 6개월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경우는 충족이 되는 날부터 신청할 네.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네.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네. 미혼모 포함됩니까? 미혼모에 미혼모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포함이 됩니까? 지금은 청소년 산모는 우리가 그 한부모 가족 발급 대상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제2항 제8호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네네. 예, 지원이 된다. 미혼모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는 가능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4조의 지원 기준에 네, 산후 1항의 1호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적인 조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저희 시민이면 예, 됩니다. 거제시에서 출생한 아동에게는 무조건 3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네네. 나간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엔 별도의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예산 추계에 비용 추계에 네, 비용 추계에 지금 추계 전제가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산모 240명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만 네, 지금 추계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30만 원은 이미 저희가 예산에 다 잡혀 있고,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만 했습니까? 예, 추가되는 것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우리 약 한 1,000명 보고 예, 예산은 그건 이미 잡혀 있다 이 말씀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네. 4조에 네, 우리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 30만 원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50만 원을 선불 카드를 지급을 하면서 네, 사용처를 네, 우리 관내 뭐 사료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생필품 구입처 이렇게 관내에서 이리 사용하라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가 되죠? 일단 저희가 전제 선불 카드면 네. 그냥 50만 원이 들어 있는 그냥 카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다 봤습니까? 아니 이미 발급을 할 때 사용처가 가능한 데만 정해서 되고 안 되는 데는 대행마트 이런 데는 안 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아, 그 카드 자체가. 예예.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가능하겠네요. 너는 이거 50만 원 선불 카드 가지고 예. 뭐 주유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만 쓸 수 있게끔 시스템화돼 예. 있는 용도에 선불 카드다. 맞게만 사용할 가능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지원 대상에 하나 확인만 할게요. 네. 지원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결혼 이민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문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예. 보니까 다문화 가족 일항해가 돼 있고 그 밑에는 그 제한 외국인 뭐 기본법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네. 그럼 혹시나 결혼 이민자도 그렇게 구분을 해놔야 네.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더 포괄적이라서 그러니까. 네, 맞아. 그 예. 법 안에 예. 제1항에서 예, 다문화 다문화 가족을- 가족이란 나오고 예. 또 그 밑에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 하나에 안 들어가 있고. 이거를 결혼 이민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네. 예,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외국인 기본법 안에 또 결혼 이민자가 따로 있어서 그 법 안에 이렇게 결혼 이민자가 돼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된다 네.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하셨고요. 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산후조리비를 우리 일당 30만 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금액을 좀 더 높이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 해서 거의 한 300만 원 돈에 돈이 240 얼마인가? 예. 뭐 그렇게 든다고 나와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작년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를 3회에 걸쳐서 1년 걸렸거든요. 예,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중복 유사 지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정이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참 협의를 거치고 나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뭐 또 협의를 해서 한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한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에 보면 네. 2호에 네.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뭐 해갖고 땡땡땡 해갖고 네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저는 이 2호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해가갖고 우리 거제시에 와가갖고 출산을 하면은 네. 어차피 우리가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그지? 예, 예. 그때부터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1호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들어와갖고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좀 확대되기도 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2호가 필요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에 근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예, 충분히 예. 아니, 지원을 해주려면 주려고 하는 거는데 왜 예. 이거를 단서를 달았느냐 예, 이 예. 말씀이시지 예, 예. 않습니까? 굳이. 근데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임신부들이 주소 이전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친정이나 친척이나 그쪽으로 또 주소 이전을 이전이 한다.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굉장히 이게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무 6개월이라도 이거는 조항을 둬야 된다 생각하고 그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예. 출산 장려 이런 부분도 요절하고 예. 이제 지원하는 그거는 유사한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네. 뭐 일단은 들어오게끔 그거라도 유입해가갖고 우리 지금 저 출산 시대에 예. 그분들이 와가갖고 애기라도 이렇게 많이 또 낳아가지고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는 예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받고 또 이사 가서 또 받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이런 정도로- 조항은 조금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유, 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원을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산 장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런 우리 그 임산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지 애 놓고 애 이렇게 유출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예. 이렇게 자꾸 조금 지원 부분을 계속 늘리고 만들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 비교해가 갖고 유출되는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알겠습니다. 부분 강조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뭐 6개월 이전이면 그 이후에 시간을 충족하면 되고 네. 출산 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 사실은 다양한 그 네, 우리 네.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은 제가 잘 받고 잘 짠 것 같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4조에 보면은 지원 기준 및 내용에서 저도 그 우리 그제 상품금을 써보니까 대형이나 이런 마트를 제외하고 나니까 대형마트는 세일도 많이 하고 예, 1+1 주는 것도 많고 네네. 혜택도 많은데 생필품 구입처를 대형마트를 뭐 25, 뭐 30억 그 매출 기준으로 제외하고 막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저소득층은 사실은 더 큰 마트에서 가면은 저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아요. 맞습니다. 옆에 붙은 것도 예. 많고 그다음에 그 1+1에다가 예. 또 붙은 것도 많고 이런데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국가 정책이에요. 네. 이거를 예,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거를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제 대형마트는 다 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영세 기업들 뭐 상가 이런 위주로 좀 써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그제 사람 상품만 해도 사실 쓰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생아 관리나 이런 50만 원도 사실 마트에 가면은 일반 마트에 가면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대형마트나 큰 데를 가면은 이 저소득 취약층 산후조리원 지원비만이라도 이런 거 사실 조금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 그 출생아의 부모님들은 30만 원을 딱 우리 지역에 편중해서 쓸 수 예, 있지만은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마트는 그 바가지 요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눈 떠고 비싼 가격으로 다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국가에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건의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건의해서 대형마트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 그 이외에는 뭐 조례 또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네. 예. 어쨌든 저출산 뭐 국가적인 문제를 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 그 산후조리원을 한 10일 이용하면 이용료가 얼마나 나오죠? 네네. 저희가 그 관내에 엘리메드 그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7일 이용했을 때 140만 원. 7일. 네네네. 하루에 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14일 이용했을 때 29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루 20만 원을 봐야 되네요. 네네. 그럼 우리 30만 원 주면 하루 반이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도에서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는 게 이제 그만큼이다. 그거지. 지금 많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거는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예. 계층에게 주는 예. 게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도에서는 180% 이하 또 주는 게 있거든요. 도에서는 그러면 얼마 지원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이제 들어서 하면 150%에서 180% 사이에 드는 이제 산모가 아이를 네.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을 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한 돈이 20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도에서는 206만 원이요. 네네네. 그게 180% 그 소득 중위 180%면 웬만한 그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 들어갑니까?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예. 우리 그 중위소득 180%는 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 드물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예. 도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206만 원을 도에서 주는 거 지원받을 수 아니요, 있나요? 그게 아니고, 예. 네. 이제 이게 딱 그 표로 돼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15일 이용했을 때 206만 4천 원인데 네. 국가에서 99만 1천 원을 지원하고, 네, 예. 그다음에 경남에서 9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예. 네, 그러고 나면 본인 부담이 10만 7,300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네. 이제 우리 그 제시 산후조리비 30만 원 또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역계층은 50만 원을 더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에서 우리 거제시보다 더 주는 데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회정보보수 그 정보원에 네,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네. 이제 군단이 이런 데는 좀 일찍 요 부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고 네. 지금은 100만 원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협의가 안 된다라는 네. 얘기죠. 네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제 그 군 단위에서 일찍 좀 시행을 해서 그런 협의를 없을 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제 조리 비용입니다. 그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산후조리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딱 했을 때만 준다. 근데 우리는 예. 그게 아니고 예, 예. 아기를 낳은 산후 예, 그거를 예, 위해서 다 준다 이거지. 어떤 용도로 써도 좋은지.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저소득층에 50만 원 더 지원했을 때 우리 이 비용축에서 몇 이런- 명을 나왔지? 240명인가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예, 우리 예. 시도 또 뭐 심각하죠. 네. 갑자기 막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더 늘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예. 전 이제 우리 그 산모들한테 전체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네, 네. 또 이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지. 예, 예. 저도 3명 키우는데 한 명 더 낳고 있어요.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아, 예, 임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네네. 보니까 제 4조에 지원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지? 그 산후조리비 지원 네. 그 출생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하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예, 예. 그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던 거라서 예, 예, 그대로 예, 이거는 그대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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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지역계층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협의가 이루어진 예, 거예요? 예. 요즘은 저기 보니까 저도 그때 우리 장수 축하금 조례 보니까 예. 현금성 그것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꼭 현금성은 요즘 안 되고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아,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안석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봉 의원입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4조 제2항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복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중복을 추가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중복 지원 금지와 한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한 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두 개의 조로 분리 신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4조 제2항 중 중복을 추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중복 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한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한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석봉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의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원하는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